이번에 그 인문학 독서 책으로 선정한 책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철환 작가의 위로라는 책입니다. 2012년에 나왔던 책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들과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어머니들과 다 돌려읽기를 했는데 어머니들 말씀이 이 책은 사서 소장해야 되겠다,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가 공감이 가는 그런 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독서 책으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두 분이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우선은 우리 범어고등학교에 지금 올해 3학년이 되는 학생입니다. 그 문성영 학생이 오늘 발표를 하실 건데, 혹시 집에서 이 책을 읽어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읽고 오셨거든요. 제가 그 게시글을 올릴 때 한 분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작가 리베카 솔릿이란 사람은 책은 다른 이의 몸 안에서만 박동하는 심장이다. 정말 오랫동안 한 달 동안 쿵닥쿵닥 하신 분이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발제자인 우리 문성영 학생, 이 학생은 인문학교실 멤버이기도 하고 이 인문학이 있게 된 어쩌면 이유이기도 한 학생입니다. 문성영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범어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문성영이라고 합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다름 아닌 책 표지에 그려져 있는 북극곰이었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동물로 북극곰이 꼽힌 자료를 본 이후 저는 북극곰을 생각하면 차갑고 폭력적인 동물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위로라는 제목과 북극곰의 그림이 역설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조화를 이루는지에 관해 고민하고 있을 무렵 저는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야.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이라는 구절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남들과 비교하기에 바빴습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을 위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러한 비교로 인해 압박감과 스트레스만 쌓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위로책에 등장하는 파란 나비 피터도 자신의 모습을 남과 비교하며 자신보다 키가 크고 몸 색깔이 화려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남을 따라합니다. 자신의 근본적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제 모습이 담긴 것 같아 조금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피터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이내 본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자신이 부러워하던 나무, 바람, 그리고 반쪽 붉은 나비 모두 하나씩의 아픔과 고통을 지니고 있었음을 인지합니다. 서로가 다른 만큼 부러움과 질투심도 넘쳐나겠지만 그와 더불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자세를 지니는 것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피터도 이내 그들과의 소통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책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식의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체 또는 사람을 볼 때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곤 합니다. 타인을 위로하고 존경하는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을 테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는 일을 드물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다른 이들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변화시킨다면 훨씬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철환 작가님은 독자들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소통은 가장 기본적이며 하나의 위로를 건네줄 때에도 타인과의 적절한 공감과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각박한 세상 속 불안과 압박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책입니다. 부드럽지만 간결한 문장을 통해 사람들에게 진심을 느끼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충분히 독자들에게 전해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책을 읽었던 독자들은 모두 이야기합니다. 위로라는 책 제목에 알맞게 상처 입은 마음을 정말 치유해주는 책이라고.
나비가 자연들과의 건네주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외에도 삶을 살아가는 방식, 행복과 권력의 비례성과 같은 여러 철학적인 소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위로책을 읽은 뒤 다시 한번 책 표지를 보았습니다. 다시 보는 북극곰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면 북극곰은 반쪽 붉은 나비가 된 피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퍼 보이는 눈빛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북극곰은 책 내용에 등장하지도 말을 건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책의 앞과 뒷 표지에는 북극곰이 가득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북극곰이 뜻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생활 방식에 맞추어져 하루를 살아가고 매년을 살아갑니다. 유아, 학생, 성인을 불문하고 자신의 생활에 지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책 표지에 그려져 있는 북극곰에게 피터가 다가가 위로를 건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친구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얻은 만큼 이제는 피터가 남을 위로해주는 방안을 찾아줌으로써 북극곰, 즉 현대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송영희 학생은 타인을 위로하고 동경하는 마음은 수도 없이 많을 테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를 위로하는 일은 드물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여기에 썼는데 정말 우리가 타인을 위로하는 말이나 어쩌면 타인의 말은 잘 들어주는데 내 자신의 상처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글이었습니다. 성령 학생은 여기서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야.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문장이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면 이 비교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이야기해 줘도 괜찮아요? 네. 일단 저는 이 비교한다는 부분이 가장 저에게 인상 깊게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고등학생이고 하니까 성적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일단 저보다 성적이 조금 낮았던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저보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슷하면서 경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한 친구를 경쟁심으로 삼아서 한 친구를 미워한 적도 있고 또 네, 그런 적들이 좀 많아가지고 적게 됐어요. 여기 어머님 와 계시는데 우리 오늘 발표한 성령이에게 위로의 말을 한마디 해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성령이가 너무 잘해주고 사랑스럽습니다. 박수 수고했다고. 이제 자리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떨리는데 학생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떨림이 굉장히 저한테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아주 두근거리는 그런 떨림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지금 두 번째 발표자는 지금 최정혜 선생님이신데 이분은 부산 시민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인문학 교실의 멤버이시기도 하고 김명관 사장님의 오래된 친구이시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인문학 교실에 나오셨던 분인데 이분 발표를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또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정혜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떨리거든요, 사실.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어롬 인문학 교실에서 처음으로 선정한 도서가 이철환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공지로 뜨고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한번 발표해 볼래? 아니 내가 왜? 작가들도 있는데 자신 없어. 너는 책 많이 보잖아. 문학평론 하자는 것도 아니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봐. 순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허무라 선생님이 올리신 판다의 영상을 본 후라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연이은 친구의 설득에 그만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후 주문한 책이 도착할 때까지 괜한 짓을 한 것은 아닌지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몇 차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가 피트가 되어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독서 토론입니다. 낯설고 더럽습니다.
발표문이랍시고 선걸도 부끄럽기는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낯선 상황에 피터가 성장해가고 성찰해가고 성장해갔듯이 저도 그런 심정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다 함께 위로를 한 번 더 읽는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한 작가의 위로는 피터라는 나비의 여정을 전형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몽환적이고 따뜻한 색감으로 그려진 어른 동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태직별의 어린 왕자와 터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생각났다. 그래서 이 책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위로는 4번을, 어린 왕자와 꽃들에게 희망을은 다시 2번을 더 읽었다. 살아온 세월이 오그레뜨면서 공감하고 또 공감했다. 마치 경전처럼 문장마다 화두를 던졌고 자문서가 되어갔다. 높이를 갖고 싶다고 모두들 높은 곳만 바라보는 기웃거리는데 헛수고일 뿐이야. 아까도 말했지만 높이를 가지려면 먼저 깊이를 고민해야 돼. 깊이를 가지려면 여러 번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배우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니까. 높이 때문에 진실을 잃는 자들도 많아. 높이는 겸손을 잃게 만들고 겸손을 잃었다는 것은 진실을 잃었다는 것과 같은 뜻이니까. 처음으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은 문장이다. 꽃들에게 희망을 해서 줄무늬 에벌레는 이런 말을 했다. 저것들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누구도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없겠는걸. 막연히 키 큰 나무가 되고 싶은 것은 피터만의 욕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욕망이다. 높이를 위해서는 깊이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는 깊이보다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본다. 부분을 전체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만의 진리가 늘 문제야. 너희들은 진리나 고정관념이라는 성을 쌓고 살아가는데 그 성은 너무나 견고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지만 문제는 그 성 밖으로 너희들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야. 너만의 진리나 고정관념을 버리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꽃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꽃이 너를 바라본다고 생각하지 마. 꽃은 꽃의 방식으로 너를 바라볼 뿐이니까 라는 구절에서 나는 책을 덮었다. 그 후에도 수없이 덮었지만 아직도 부분밖에 볼 줄 모르는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고정관념으로 위로를 읽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 견고한 성을 허물지 않고는 이 책을 마음에 담을 수 없음을 느낀 것이다. 나를 버리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엄마 나비는 말했었다. 마음으로 바라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엄마 나비는 말했었다. 달빛이 보이는 동그란 유리창 밖을 가리키며 무심히 바라보면 산과 강과 달과 빌딩이 보일 뿐이지만 산이 산을 버리고 강이 강을 버리고 빌딩이 빌딩을 버리면 가장 낮은 곳에 서 있는 낙타도 보이고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코끼리도 보인다고 엄마 나비는 말했었다. 산이 산을 버리고 강이 강을 버리고 빌딩이 빌딩을 버리고 코끼리가 코끼리를 버리고 낙타가 낙타를 버리면 코끼리와 낙타 사이에 있는 해마도 보인다고 엄마 나비는 말했었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다른 이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엄마 나비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피터는 마음이 아팠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단 한 조각의 진실도 얻을 수 없다는 엄마 나비의 말을 생각할 때마다 피터는 마음이 아팠다는 구절에 와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는 어떠한 진실도 다가설 수 없음을 깨닫는다. 나를 버린다는 것은 나와 연결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이 아닐까. 그걸 욕망이라고 하면 어떨까. 높아지려는 욕망, 더 가지려는 욕망, 눈에 보이는 것만을 잡으려는 욕망.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나 꿈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 나이를 먹을수록 나를 버리는 것은 더 힘든 일이다. 얽히고 설킨 관계라는 실타래가 또 발목을 잡는다. 나를 버리지 않고는 한 조각의 진실도 얻을 수 없다는 엄마 나비의 말처럼 나를 버린다는 심정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코끼리와 낙타 사이에 있는 해마라도 볼 열망으로 글을 다시 읽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비교야. 나를 다른 것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하거든.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모습이 어떻든 너를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마. 내가 아름다운 날개를 갖는다 해도 너는 더 아름다운 날개를 갈망하게 될 거야. 비교는 아래쪽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위쪽만 바라보려고 하니까 너의 아픈 그늘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장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을 거야. 도범나비는 존재의 욕망을 이해할 수 없다면 존재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존재의 이중성을 이해할 수 없다면 존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자신들에게도 욕망이 있고 이중성이 있는데 남의 욕망이나 이중성을 깔본다는 건 말도 되지 않잖아. 세상이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이 가면이 필요한 거야. 가면이 없으면 마음을 감출 곳이 없으니까 가면이 없으면 우리 안의 짐승을 감출 곳이 없으니까 라고 말한다. 자신의 욕망으로 반쪽 붉은 나비가 된 피트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은 장면은 이 작품에서 작가의 절묘한 이중적 장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높이를 가지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줄 알고 높이에 집착하는 우리들의 모습, 인정받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비교하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면을 쓰게 된 것이 아닐까. 작가는 단지 순수한만이 지고지순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존재의 욕망을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표범나비의 말을 빌려 이야기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이익이 없다면 너희들은 내게 권력을 만들어주지 않았어. 권력 없는 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만들어주고 권력을 지배를 받는 거니까 정말로 한심한 것들이지. 이 구절에 와서는 내가 정말 한심한 것들이 되고 만다. 그러고 보면 세상에는 권력의 종류가 참 많다.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문화 권력, 심지어 가정과 직장에까지 가까울의 관계로 권력은 존재한다. 우리는 그 가면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온갖 이상적인 것으로 포장해 왔다. 그것에 순치되어 권력에 기대기 시작했다. 내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권력이라는 것에 집착했다. 이철환의 위로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할 뿐이야.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들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판다의 마음속 상처를 알지 못하면서 판다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세상의 폭력이 판다를 그렇게 만든 거야. 파란 토끼의 말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고 나와 다른 것은 예서 예민해버리는 나 자신이 여기에도 등장한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판다의 아픔은 누구나 한 가지씩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한다. 그건 나 말고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판다가 말한 것처럼 달의 뒷면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잖아. 달의 비밀을 아는 순간 모두들 달을 떠난다는 걸 달은 알고 있는 거야. 세상은 너무 변덕스럽거든. 세상이 이렇게 변덕스러운데 내 상처를 말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가수 윤복의 여러분에 나오는 가사다. 위로가 없는 삶을 상상해보라. 우리는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혹은 무엇인가로부터 위로를 받는다. 어떤 사람은 신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위로를 받는다. 분홍나비의 말처럼 위로는 소통으로 시작된다고 했다.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내 것의 절반점은 상대에게 내어주겠다는 결심 같은 거야. 내 것을 절반을 포기했을 때 소통은 비로소 시작되는 거니까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거든. 결국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종이 한 장의 차이가 얼마나 큰 벽으로 우리를 갈라놓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 내 것의 절반을 내어준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철환 작가의 위로는 울림에 따라 마음속 깊이 내려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피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빛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욕망이 조사된 것이라 생각했다. 이철환 작가는 그것을 꿰뚫어 본 것이 아닐까. 꽃들에게 희망을 속에 꽃이 등장하지 않아도 희망을 받듯이 이철환의 위로에는 위로가 없다. 다만 소통에 이르는 로드무비가 펼쳐질 뿐이다. 피트는 계속 질문하고 듣고 깨닫는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 깊은 곳에 빨간 꽃이 피어났다. 우리도 듣고 또 질문하고 반복된 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면 어느새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도 빨간 꽃 몇 송이가 피어나지 않을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위로다. 나는 이번에 뼈아픈 산문시 한 편을 읽었다. 위로에 나오는 200여 편이 넘는 글이는 산문시가 어느새 서정시로 바뀌게 하는 역할을 했다. 어떤 점에서는 글보다 한 편의 그림이 더 가슴 저린 장면도 많았다. 특히 눈 내리는 나무 위에서 점점 잠들어가는 판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토끼의 모습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게 아직도 진한 슬픔에 대한 공감이 있음을 감사했다. 어린 왕자와 꽃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위로는 순수를 소환하고 있다. 울림이 한 번으로 끝나면 메아리로 남는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 날 마음속 깊은 곳에 공명으로 계속 울릴 것이라 생각한다. 나는 높은 지위도 많은 돈도 꿈꾸지 않았다. 그저 아파트 몇 평 더 넓은 곳에서 책 읽고 차 마시는 것이 행복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욕망이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만드신 들꽃처럼 살아가거라. 아무 곳에서나 뜻 피어나지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는 들꽃처럼 살아가거라. 흙 한 줌 없고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도 당당히 피어나는 민들레를 바라보며 살아가거라. 엄마 나베의 말처럼 당당히 피어나는 민들레라는 말에 와서야 내 자존감이 살아났다. 소소한 시미로로 살아도 당당하게 피어나는 민들레가 되고 싶다. 이철환 작가의 위로가 내게 주는 가장 큰 위로다. 해오름 인문학 교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새로운 경험과 다른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해보는 발표문이라 어색하고 부족합니다. 진지하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해준 친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당당히 피어나는 민들레를 노래한 친구의 시 한 편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민들레 김명관. 옹색한 아스팔트 틈에서 다리조차 마음껏 펴지 못해도 난 단 한 번도 내가 꽃이라는 걸 잊은 적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며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도 해픈 웃음 흘려가며 사랑을 구별한 적도 없었다. 울긋불긋 허영으로 지장한 꽃을 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내 몸 속에는 부활의 춘사이가 담겨 있으니 어디 한번 마음껏 밟아봐라. 내 비록 안전뱅이로 연명해도 결코 비루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니 천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도 사마리아 땅 어디쯤에서 꽃으로 피어있을 것이다. 선생님은 끝에 마지막에 민들레로 정말 소소한 시민으로 살아도 당당하게 피어나는 민들레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정말 당당하게 발표하는 그런 민들레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크게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첫 번째 미션 나에게 위로란 이곳입니다. 혹시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어느 분이십니까? 일어나 보십시오. 오, 나에게 위로란 이곳이다. 네. 왜 간단하게 이야기를 조금만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이곳이라고 하셔 좀 짐작하시겠지만 이 교회 교인입니다. 그 책에서 피터가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더라고요.
나무도 찾아가고 시내가에도 가고 그러면서 아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어디를 가나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에 오더라고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는 시간을 제가 알거든요. 저희 교회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사님 없는 시간, 그 시간에 제가 딱 여기로 와요. 그리고 딱 문을 잠그고 저희 예배당이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엉엉 울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저는 소리내서 울지를 못했어요. 근데 커가서는 좀 소리내서 울니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당에 들어가서 그냥 애처럼 울고 실컷 울고 딱 나오면 저기 거울 보이시죠? 거울 보면서 이제 화장을 고치고 책에서 제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다면 그거 달걀이 단단한 바위 바위로 되어 있다, 돌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병아리한테도 부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탁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그래 나긴 힘이 있어. 그러면서 이 길을 탁 걸어서 나갔습니다. 제게 위로는 이곳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는데 저는 친구 따라 여기 처음 와봤어요. 위로라는 건 나도 생각을 잘 해보죠. 여기 와서 생각을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조금 있고 이럴 때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한 곳을 같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단순하게 적었는데 제가 좀 보기도 그런가요? 좀 소심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위로를 해주었을 때 저는 조금 자존감도 올라가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위로가 뭘까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위로라는 것은 어떤 나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굉장히 제가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위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던 시골 바닷가 마을을 홀로 걷다 고향 교회에 들러 숨죽여 기도하는 시간이다. 네, 작년에 그 페이스북에 보면 1년 전에 이런 사진들이 올라오잖아요. 오늘 이렇게 올라온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남편한테도 전화 안 하고 혼자 고향 마을로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구룡포 지나서 간포 지나서 목포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가서 일단 바닷가를 한번 이렇게 거닐니다. 거닐고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가보고 그리고 이제 교회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가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저희 아이들이 3명인데 1번, 2번, 3번까지 데리고 왔네요. 3번까지 데리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제가 위로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마트에 들러가지고 쌀을 한 포대 사고 라면을 한 박스 사고 딸기를 하나 사가지고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도 예전에 목사님과 사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냥 그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고 쌀 한 포대랑 이제 사가지고 갔던 것들을 드리고 나오는데 잠시 제가 이제 그 교회 안에 본당에 자리를 앉아갖고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저한테 있고 또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살아왔던 그 고향 마을에 데리고 와서 엄마가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쓰신 것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위로란 나에게 또 다른 생각의 기회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이라고 하신 분인데 혹시 손만 잠깐 들어주십시오. 위로란 나에게 또 다른 생각의 기회다. 예. 그 다음에 나에게 위로란 또 다른 이웃이다. 사람에 대한 속상함과 일에 대한 과중된 업무는 사람으로 치유되는 것이므로 이웃으로 인해 또 다른 이웃이 위로가 되는 것 같다. 손 들어주십시오. 예. 청소년 지금 오신 분들 있는데 청소년들이 나오셔갖고 한 2사람만 나와서 자기 기억에 남는 거 뽑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선택하는 것보다 거먹고 1학년 되는 사람이 사람. 다 사람입니다. 읽어요? 읽으면 돼요. 삶에 대한 대답을 바라지만 말고 삶에 대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라. 혹시 이거 쓰신 분 누구신가요? 우리 선생님, 예, 들고 계시네. 들어가도 좋아요. 그 다음 학생. 양산중학교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김태환입니다. 달걀 껍데기가 단단한 돌로 만들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어린 병아리에게 돌을 부술 수 있는 힘까지 주셨을 테니까. 양산 동아중학교 이번에 3학년 올라가는 하소원입니다. 세상은 오래전부터 그랬어. 용감하고 정의로운 자들보다 비겁한 자들이 세상에 훨씬 많았거든. 그래도 나는 기쁨을 찾을 거야. 어떠셨습니까, 시간이? 예, 그렇습니까? 다들 좋으신 걸로 제가 판단하고 한 말씀만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학 치료할 때도 제가 했던 말 중에 뭐냐 하면 모든 슬픔은 당신이 그것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면 견뎌질 수 있는 슬픔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에 나오는 슬픔이나 이런 것들은 다들 말로 지금 이야기가 된 슬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슬픔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이나 이런 책을 꾸준히 읽는다면 좀 더 건강하게 슬픔을 견뎌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맙습니다.